146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사. 자, 관계사. 저번에 이거 설명을 조금 했었나? 어디까지 설명했었지? 오케이. 자, 그러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까지 설명을 했었는데, 자, 그걸 조금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거죠. 자, 여기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관계대명사를 넣어야 돼. 그리고 여기도 어떤 단어가 있을 때, 자, 첫 번째 단어, 자, 여기에 이게 명사죠. 그리고 관대, 그리고 병신 문장의 첫 번째 단어, 요걸 두 개를 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관계대명사를 추리해낼 수 있다고 했었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지만, 자, 여기에 있는 여기서는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판단을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 뒤쪽 단어를 보고 저 관계대명사의 격을 결정을 하는데, 자, 첫 번째로 여기에 뭐다? 동사가 와버리면, 동사가 오면은 이거 뭐다? 주격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두 번째, 요 자리에, 자, 관사가 없는 명사가 와야 돼요. 관사가 없는 명사가 왔을 때, 그때 여기는 뭐다?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 주어가 올 경우는 이게 목적격이거든요. 주어가 오면 목적격인데, 근데 이 주어가 어떤 형태가 많으냐? 내가 봤을 때 거의 한 80%는 대명사 주어예요. 반면에 한 20% 정도는 어떤 건가 하면은 관사나 혹은 소유격과 함께 쓰는 명사 패턴, 요게 있을 때도 이걸 주어라고 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관계대명사가 무엇이 들어가느냐는 요 두 개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 이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간단한 예로 아까 저번에 했었지만 거기 있는 내용 봅시다. They had a meeting with the boy who won the race죠. 자, the boy 동그라미, 원의 동그라미. 자, 조용히. 빨리 가. 가든지 문 닫고 있든지 시끄러 죽게. 왜? 왜? 조용히 하고 빨리 가. 난 몰라. 이제 나한테 오지. 떠들지 말고. 자, 그렇게 해서 앞에 보이가 사람이죠. 그리고 뒤에 원은 뭐다? 동사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사람이니까 후가 떨어지는 거고, 두 번째 거 볼게요. The bag, 백의 동그라미. 그리고 I가 뭐다? I는 주어죠. 대명사 주어니까. 그러면은 사물이고 앞에 대명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관계대명사 위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 a house 동그라미. 자, 이 house가 뭐다? 사물이죠. 그리고 그 뒤쪽에 나오는 roof가 있죠. roof는 뭐다? 무관사 명사예요. 관사가 없는 명사인데, 그러면 그 사이에 whose가 들어가는 겁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거기에 of which 간단하게 보면은 of which 뒤에는 더 플러스 명사가 온다라는 거. 그냥 그거 정도만 기억해도 whose 대신에 of which를 쓰게 되면 무관사 명사가 아니라 더 플러스 명사가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된 명사 what은요. 선행사를 먹었다 그랬지. 관계된 명사 what은 지난 시간에 what 설명했나? what 안 했죠. 그럼 잠깐.
자, 보통 관계대명사 구조가 뭐예요? 아까 썼지만 명사가 나오고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게 기본적인 관계대명사의 패턴이죠. 맞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관계대명사가 이 명사를 잡아먹었어. 오케이? 저게 뭐다? wash인 거예요. 왜 잡아먹었을까? 이 명사가 너무나 만만한 거야. The thing. The thing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가 너무나 보편성도 없고 그냥 사물이라는 뜻이잖아요. The thing하고 that 혹은 the thing하고 which인데 이럴 경우 여기에 있는 that which는 의미값, 저기 있는 the thing하고 that which는 의미값이 별로 없어요. 뭐 하는 것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그만 얘를 이거 지금 잡아먹은 거예요. 잡아먹었기 때문에 자 잡아먹었다는 사실은 뭐냐? 얘네가 뭐예요? 이게 what이지. 그 what 안에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소리를 해요. 고래 뱃속에 그 피노키오가 들어가 있듯이 그죠? 관계대명사를 잡아 쳐두셨어. 저 관계대명사 what이. 그러니까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 근데 포함을 했는데 병신은 그대로 병신대로 유지가 돼야 돼. 뒤에 건 다 병신이야. 불완전한 문장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안에 이 what의 배 안에는 명사가 들어 있어요. 들어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앞에 what 앞에는 선행사가 온다 안 온다? 선행사를 잡아 쳐두셨기 때문에 배가 불러. 그래서 또 잡아먹을 게 없어.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가 올 가능성이 약한 주어라든가 혹은 동사 뒤쪽에 주어나 동사 뒤쪽 즉 문장의 맨 앞 아니면 동사 뒤쪽에 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정말 무리해가지고 간접 목적어나 이런 쪽으로 명사가 올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what 앞에 오는 그 명사는 절대로 선행사가 아니라는 거 그걸 염두에 두세요. 자, 2번에 보면 관계대명사의 생략 있죠. 자, 생략은 자, 일단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물론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 못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지금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을 거고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가 세트로 있을 때는 이것도 그냥 막 생략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뒤쪽에 나오는 개념이 분사 개념인 경우는 아주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거죠. 생략이 되는 건데 봐봐. 예를 들어서 잘 아는 케이스겠지만 The boy who is running along the road. 자, 이런 자 명사, 관대 그리고 병신 문장이죠. 자, 그랬을 때 얘 주격 관계대명사 맞지? 그러니까 동사가 왔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관계대명사 절이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자 요게 빠지면 running along the road도 이 the boy를 꾸며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지?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 분사구의 후치수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럴 경우는 이거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야. The boy who is angry 이런 경우 있죠. 화가 난 소년. 이거는요. 이렇게 생략해버리잖아. 되게 이상해. The boy angry. angry bird도 아니고 angry bird. 이거 이상하잖아. 자, 다만 얘가 angry at the girl. 그 소녀의 화가 난 그 소년. 이럴 경우 이게 형용사 구가 되면 이거 수식 가능합니다. 왜? 기본적으로 angry라는 단어 하나면은 이 앞에서 수식을 하겠죠. the angry boy. 그러나 이게 어떤 구의 개념이 들어가면은 뒤에서 수식하는 거라는 거. 알겠어? 못 샀어. 샀다고.
자,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왜 생략이 가능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가 오죠. 뭔가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는 느낌이 있어. 주어 동사,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느낌을 새로운 문장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어떤 경계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서 뭔가 새로 있는데 이거 병신이구나. 그래서 이거 목적격 관계된 명사구나. 그렇게 유추를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생략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자, 관계대명사 자, 세 번째 나오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자, 이거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이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졸림요? 아재개그 하나를 보내줄게. 헌혈하면 안 되는 아이들. 헌혈하면 안 되는 아이돌. 헌혈하면 안 되는 아이돌. 이해가 안 되는데? 답이 G 드래곤이래. 이유가 GDP 깎임. 이해되냐 이게? 처음. 돈에 구멍을 깊이 파는 것을 잠깐 뭐야? 돈이 아니야. 논에 돈이 아니고 논에 두렁이 뭔지 알아? 아니다. 논에 구멍을 깊이 파는 것을 세자로. 논에 구멍을 깊이 파. 그걸 세자로 하면 뭐게? 논두렁이. 아기 돼지 삼형제에서 한 마리를 더 집어 넣으면 다 죽는 이유가 뭐예요? 아기 돼지 사형제 생겨서. 자,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한번 보겠습니다. 10분. 자, 보겠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5분 만에 끝내야 되겠네. 자, 보겠습니다. I have a house. 그리고 my mother lives in. 자,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자,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하나로 엮어 보겠습니다. 첫째, 자,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두 개를 하나로 묶으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자, 공통요소 찾아야 되죠. 자, 공통요소 찾기. 자, 공통요소 뭐지? 나경이 뭐지? 그렇지. 여기 있는 house하고 the house죠. 공통요소 찾았습니다. 자, 공통요소를 찾으면 써먹을 관계대명사를 찾아야 되는데 관계대명사를 찾을 때 첫 번째 문장 공통요소에서는 사람인지 사물인지 판단을 하는 거죠. 두 번째 공통요소에서는 뭘 판단한다? 그 문장에서 이게 주어로 쓰였는지 소유격으로 쓰였는지 목적으로 쓰였는지 이걸 판단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the house는 전치사 in이 있기 때문에 이 뒤에 목적어가 오겠지. 그러면 이거 목적격입니다. 그럼 사물이고 목적격이니까 관계대명사예요. 그렇지? 자, 그렇게 관계대명사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관계대명사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위치를 두 번째 관계대명사잖아. 대명사잖아. 대신 써야 될 거 아니야. 대신. 그럼 어디다가 써? 여기다 쓰는 게 아니지. 두 번째 나온 거에 써야지. 그러면 얘 대신에 위치를 쓴단 말이에요. 자, 위치를 쓰는데 매직
관계대명사는 의문사하고 똑같이 생겼잖아. 자, 그 매직이 여기서 써먹히는 겁니다. 자, 얘를 하우스를 위치로 딱 쓰는 순간 의문사 같이 생긴 놈이라서 나는 이런 데서 써볼 애가 아니야 그러면서 멀쩡한 목적어가 뿅 하고 사라지고 이게 문장 앞쪽으로 이렇게 가버리죠. 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래서 병신이 생기는 거예요. 멀쩡하던 목적어가 이탈을 해가지고 앞으로 가니까 당연히 뒤쪽이 허리가 비는 거지. 응? 여러분 축구에서 수비수가 갑자기 공격하러 나갔어. 어? 근데 아새끼가 저쪽까지 뛰어갔다가 못 돌아와. 그래서 욕 뒤지게 쳐먹습니다. 야, 이 새끼야, 수비수가 어디 나갔다가 네 자리 안 지키고 그러다가 그쪽으로 나와서 공격 먹거든. 응? 아무튼 자, 이렇게 됐는데 관계대명사 넣어서 저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관계를 하는 거야. 자, 관계라는 게 뭐예요? 연결이라는 거예요. 연결. 관계가 좋다는 건 뭐야? 서로 잘 연결돼 있다는 거죠. 어? 그러면은 뭐하고 뭘 연결하는데? 관계가 좋으면 서로 끌어당겨. 그렇지? 관계가 좋으면 서로 사람과 쓰면 사람이 좋으니까 자꾸 찾잖아. 왜 졸고 있습니까? 자, 여기에서 위치하고 어하우스는 원래 같은 애였죠. 공통이었죠. 이것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 뒤쪽에 붙이는데 그냥 붙이면 많이 틀려요. 그럼 어떻게? 자, 첫 번째 공통 요소. 여기에 밑줄 그어져 있는 부분 요 뒤쪽에다가 이렇게 똥침을 놓습니다. 이 똥침을 놓으라는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이걸 많이 틀리기 때문인 거예요. 반드시 줄 그어져 있는 뒤쪽에다가 똥침을 넣으라는 거죠. 여기다가 요 문장 전체를 그대로 딱 집어넣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두 개의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자, I have a house which my mother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문장이 하나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in하고 여기에 which하고 자, 요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일단은요. 얘가 관계대명사 뭐였어? 목적격 관계대명사였지.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뭡니까?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목적격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자, 여기에 있는 이 위치는 뭐다? 대수로 바꿔 써도 되고 또 뭐? 생략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가 만약에 자, 전치사는 원래 이렇게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 드뭅니다. 전치사는 반드시 자기 남친인 명사랑 세트로 상태에 놓여 있어야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놔뒀다 그래서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러나 이 외로운 전치사가 짝을 찾아주기 운동이 사회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인이 어디로 간다? 자기 남친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내 남친의 마지막 모습은 이랬어. 당신이 내 남친을 봤고 네가 여기를 어떻게 찾아와?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해서 I have a house 그리고 나서 이 in이 이 위치 앞쪽으로 이렇게 와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in이 이 앞쪽으로 왔죠. 그리고 나서 얘 뒤쪽에 관계대명사 있죠. 그죠? 자, 요렇게 됐을 때는 비록 여기에 이게 관계대명사가 있지만 이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으로 변해버립니다. 아까 이거는 딱 봐도 지금 in 혼자니까 이거 병신 문장이지. 병신의 3대 요소가 뭐라 그랬어? 주어 없거나 목적어 없거나 전치사 왕따 이 세 가지가 불완전한 문장의 종류 스타일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그런데 원래 불완전했는데 그 불완전한 요소가 지금 사라졌잖아. 이 in이 앞쪽으로 가버리면서 맞나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그냥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예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자, 저렇게 되었을 때는 자, 아까 자, 여기 있는 위치는 대수로 바뀔 수도 있고 생략도 가능했죠. 옵션들이 많았어요. 선택사항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앞에 in이 딱 이렇게 와버리면 마치
여친이 남친을 딱 앞에서 째려보고 있는 거야. 자, 그런 상황에서 대수를 바꾸는 게 가능할 것 같나? 나 대사고 좀 바꿀게. 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되는 거야. 나 생략 좀 할. 뭐? 너 죽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전치사가 이렇게 눈을 째려보고 가만히 있으면 얘는 위치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렇게 해서 전치사하고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하나 딱 묶여져요. 그런데 이 뒤에가 완전 다르고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자, 우리가 보세요. 어떤 명사가 전치사하고 명사가 만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부사가 될 때도 있고요. 형용사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관계대를 딱 써. 관계대명사를 쓰면 전치사하고 관계대명사가 되면 여기에 뭐가 된다? 관계부사가 되는 거예요. 즉 수학에서 양변에 같은 걸 더해줘도 등식은 성립한다. 뭐 그런 거 있잖아, 그지? A 더하기 C면 A 더하기 B 다시 플러스 B 다시 플러스 C잖아, 맞지? 그지? 요게 뭐라고? 요게 요 관계라고. 그래서 얘하고 얘가 되면 그냥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였는데 관계 부사가 된다. 오케이? 아주 적절한 비유지. 아니라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뭐로 변할 수 있다? 관계 부사로 바뀔 수가 있다. 됐어요? 됐어? 자, 그 내용이 그겁니다. 자, 거기에 봐봐. 관계대명사가 관계대명사절의 전치사의 목적어일 경우 전치사를 관계대명사 앞에 쓰거나 관계대명사절 끝에 쓴다. 자, 앞에 쓰거나 끝에 쓰거나. 자, 앞에 쓸 경우는 이 경우 대도 못 쓰고 생략도 못 하고 절대 자유박탈이죠. 여기서는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잖아. 그겁니다. 그 얘기예요. 아, 그리고 여기에 전치사가 있을 경우는 생략 불가, 다른 that 불가. 안 돼요. 자, 그리고 4번에 보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 계속적 용법은 쉽게 얘기해서, 자, 거기 있는 예문 보겠습니다. I like Anna. 쉼표 who is very kind죠. 나는 Anna를, 자, 쉼표하고 who 동그라미 치고요. 자, 관계대명사 앞에 쉼표가 있으면 그 쉼표는 그런데라고 해석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는 Anna를 좋아한다. 그런데 그녀는 매우 친절하다. 물론 그리고 그녀는 매우 친절하다 해도 되지만 의미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한 번에 해석을 하려면 그런데라고 해석하는 게 아주 좋아요. 자, she won the first prize in the contest. 그녀는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쉼표하고 위치는 뭐다? 그런데 그것이 그녀의 엄마가 그녀를 자랑스럽게 만들었겠죠. 자, 요때 위치는 요 위치 동그라미 그 위치 밑에다가 and it이라고 써봐. and it이라고 써봐. 자, and it 여기 it이 뭐겠어? 여기에 it은요 앞에 있는 컨테스트가 아니고요 상 받은 거. 그 상 받은 사실 자체를 가리키는 거 아닌가요? 요 and it을 그래서 요거를 위치로 이렇게 줄여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it이 뭐다?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괜히 말도 안 되게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한다 이런 말을 써놓으면 도대체 그게 이해가 돼?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응? 그 소리야. 괜히 복잡하게 유식한 척 써놨는데 개뿔 아니야. 자, 끝. 자, 146페이지에 관계부사 보겠습니다. 관계부사. 자, 관계부사는 자, 일단 밑줄부터 그을게요.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뭔 소리인지 몰라. 그리고 자, 관계부사가 이끄는 절은 선행사를 수식한. 자, 선행사 동그라미. 자, 관계부사도 선행사가 나온다는 소리야. 그리고 형용사절 동그라미. 이거는 관계대명사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관계 부사는 아까 봤던 것처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밑줄 쳐두고. 그리고 관계 부사절은 완전한 문장임을 유의해야 한다. 자, 완전한 문장 동그라미. 자,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관계 뒷문장의 완전성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명사 관계 대명사는 뒤쪽에 뭐야? 이거 병신 문장 왔다고 그랬죠.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관계 부사는 관부라고 쓰고요. 명사 뒤에 관계 부사가 오면 얘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했죠. 자,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주어 있어. 그리고 목적어 필요한 상황에서 있어. 목적어가 없기는 해도 원래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라는 거 완전해요. 그리고 전치사 왕따는 없어요. 자, 그런 건데 일단은 여기에 있는 이 명사 그리고 이 관계부사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건 똑같죠? 그래서 이 명사를 수식하니까 그래서 형, 용, 사, 절이라는 게 성립을 하고 그리고 얘가 완전한 문장이 된다라는 거. 이 불완전한 문장과 자,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자, 그리고 관계 부사는요. 선행사가 자, 관계 부사의 종류 뭐뭐 있습니까? 자, when 그리고 where why how가 있죠. 자, when은 이 앞에 그러니까 시간과 관련되는 말이 오고 where는 장소와 관련되는 말이 오고 이유와 관련되는 말이 오고 방법과 관련되는 말이 선행사가 되는 거잖아. 맞나요? 자, 그랬을 때 시간과 관련되는 말은 아주 so many예요. 아주 많습니다. 달, 월, 연, 요일 뭐 많아요. 그지? 장소와 관련되는 말 역시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갖고 공간과 관련되는 모든 것이 장소가 될 수 있죠. 얘 역시 so many예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선행사는 당연히 the time이 되겠죠. 이게 가장 대표 선행사. 그죠? 장소를 나타낼 때 가장 대표는 말 그대로 장소니까 the place 이 정도가 되겠죠. 그렇지? 자, 그런데 얘네 두 개는 이렇지만 이유하고 방법을 나타내는 선행사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씩만 있습니다. 하나씩. 오로지 하나씩. 그게 뭐다? 이거는 당연히 the reason이고 방법은 당연히 the way예요. 얘하고 밖에 선행사가 안 된다고. 그렇지?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The reason하고 why 정말 너무 지겹게 봤어. The way하고 how 너무 지겹게 만났어. 그래서 사람이 너무 지겹게 오래 만나면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말도 마찬가지야. The way하고 how는 맨날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the way 나오면 뒤에 how 나오는 줄 알고 how가 나오면 그 앞에 the reason 나오는지 안단 the way 나오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은 그냥 아예 야 우리 별거 하자. 헤어지자.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는 두 개를 같이 써버리면 문장이 틀려버릴 정도까지 그 단계까지 간 거예요. 반면에 the reason하고 why도 별로 사이는 좋지 못해. 맨날 같이 쓰니까 the reason 나오면 뒤에 why 오는 거 알고
y 오면 앞에 the reason 오는 거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만 알긴 아는데 얘네 같이 두 개를 같이 써도 이게 잘못될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어. 그러나 많은 경우 the reason하고 y를 둘 중에 하나는 많이 생략을 합니다. 그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표현이 that's why. 자, 이 표현 알죠? That's why. That's why. He. That's why you go. 혹시 이 노래 알아? 마이클 런스투락이라는 그 옛날 가수가 있는데 That's why라는 노래가 있어. I want for you. That's why you go. 이게 뜻이 뭐예요? 그게 너가 간 이유야. I want for you. The way you're kissing. 가수 같아요. 가수 같아요. 아 그래? 아 그래? 했어요. 그 진작은 얘기를 못 사는 거지. 너무 좋아. 아니 늦게 얘기를 하고 있어. But I'm not the man your heart is missing. That's why you go. I know. 하지만 나는 너의 영원히 바라던 남자가 아니었어. 그게 너가 떠난 이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것이 너가 떠나버린 이유다. 자, 이 y 앞에 the reason인데 그 the reason은 생략을 한 겁니다. 왜? 너무 뻔한 선행사니까. 너무 뻔해서 얘는 차였어. 이별. 얘는 그냥 이별 직전. 그리고 얘네들도 선행사가 여러 개 있지만 가장 루틴한 선행사 the time when, the place where 이렇게 쓸 경우는 둘 중에 하나를 날릴 수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 얘기예요. 아 그리고 선행사가 겁나 많잖아. 선행사가 겁나 많잖아. 많기 때문에 이 when은 아까 관계 부사는 관부 이퀄 전치사 플러스 관대라고 그랬죠. 맞나요? 자 여기에 있는 사람 있어? 사람 하나도 없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계 대명사는 다 위치입니다. 위치인데 함께 쓰이는 전치사는요. 겁나 많잖아. 선행사가. 겁나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보면은 on을 써야 될 시간 개념도 있을 것이고 in을 붙여야 될 시간 개념도 있을 것이고 at을 써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 앞에는 at, on, in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장소도 마찬가지다. at, on, in 그죠? 그런데 얘네 두 개는 오로지 하나. 그게 뭐다? y는 for 위치입니다. for 위치. 이거 기억해줘. for다 for. 이 for는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의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for이요. 그리고 방법은 in인데 자 여기에 있는 the way how인데 보통 in which 아까 the way하고 how는 둘이 같이 안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 how를 in which로 바꾸면 자동으로 the way가 이 앞에 붙어야 돼요. 그 정도로 얘기하면 되겠죠. 자, 기억해 두고. 자, 그리고 관계 부사의 계속적 용법. 자, 이거 좀 계속적 용법 정리하면은 자, 봐봐. 쉼표하고 후. 쉼표하고 위치. 자, 계속적 용법으로 쓸 수 있는 관계 부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when, where. how하고 why는 안 써요. 계속적 용법으로. 자, 여기에 요거를 다 그런데라고 해석하는 거죠. 이거 뭐야? 그런데 그놈은 그런데 그것은 그런데 그때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건 그냥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자,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some of, some, 그리고 none, 그리고 a few, 그리고 all. 자, 이런 거 아마 독해 시간에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 some of whom 뭐 none of whom none of which 있거든요. 자, 이렇게 있을 때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얘네 있지. 얘네 그냥 댐이라고 씁니다. 댐이라고 씁니다. 댐. 그것들 중에 몇 명은, 그것들 중에 아무도, 그것들 중에 몇 명은, 그것들 전부 다. 그런데 그것들 중에 몇 명들이 어쨌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 용법 아마 이렇게 식으로 쓸 겁니다. some of 그 whom하고 which를 그냥 댐이라고 놓고 그냥 해석하는 겁니다. 좀 어렵지 않아. 자, 그리고 거기에 담아데스 있잖아. 정부 담아있지. 관계부사는 제한적 용법일 경우 원칙적으로 선행사나 관계부사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뻔한 선행사. The place where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바로 그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복합관계 대명사. 나 이거 있잖아. 왜 복합이란 말을 붙였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내 추측으로는 의미가 두 종류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합이란 말을 붙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적어주는 예문을 하나 써보겠습니다. 거기 두 줄 쓸게요. 두 줄. 보이나? Whoever breaks this law will be punished. 이 두 개의 문장을 쓰기 바랍니다. 네. 자, 일단은요. 잘 봐야 될 게 여기에 주어가 어디까지지?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이 whoever라는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대명사. 자, 복합관계 대명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많이 봤던 관계대명사 who, whose, whom, 그리고 which, whose, which, 그리고 what. 자, 요게 관계대명사죠. 대 빼고. 자, 얘네 더하기 뭐다? 얘네 더하기 ever야. whoever, whosever, whomever, whichever, whosever, whatever. 그리고 복합관계 부사는요. when, where, why는 없어요. 그리고 how. 자, 요 뒤쪽에 ever가 붙은 거죠. 자, 얘가 관계 대명사고 얘 관계 부사니까 ever가 들어가면 복합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즉 ever가 붙으면 복합이란 말이 붙는데 ever가 하나 붙는다고 그렇게 해서 복합이란 말이 붙은 게 아니고 자 복합관계 대명사의 특징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설명을 못 할 것 같은데 첫 번째 문장은 저 whoever가 이끄는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얘가 지금 주어 역할을 합니다. 주어 역할. 즉 whoever가 이끄는 문장이 명사절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명사절. 마치 복합과 우리가 관계대명사 그러면 선행사가 존재했어야 됐던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선행사를 잡아 처먹은 와처럼 쟤는 지금 저기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이 whoever 주어 역할을 하는 whoever를 어떻게 쓸 수 있다? anyone who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anyone who. 당연히 이 선행사가 이게 명사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 전체가 명사 기능, 주어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똑같은 whoever가 들어가더라도 밑에 있는 문장의 특징은요. 짧게 얘기하면 이 쉼표가 있어요. 쉼표가 있다라는 건 뭔가 하면은 주절이 따로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문장이 하나 새로 있다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 이끄는 이 whoever는 뭐냐? 이 whoever는요. 복합관계 대명사이긴 한데 얘는 뭔가 하면은 no matter who 이런 식으로 자, 이 no matter who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알란가 모르겠는데 이거는 비록 뭐뭐 할지라도 누가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no matter는 양보의 의미를 갖는 부사절입니다. 이 no matter는 양보의 의미를 갖는 부사절이에요. 따라서 양보의 의미를 갖는 자, 이 whoever가 이끄는 게 부사절을 이끌 때도 있고 명사절을 이끌 때도 있네. 그쵸?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의미가 이렇게 듀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 자,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느냐? 복합관계 대명사는요. any파가 있고 nomatter파가 있다. any파는 명사절 역할을 합니다. nomatter파는 부사절 역할을 합니다. 복합관계 대명사는 명사절 역할을 할 때가 있고 부사절 역할을 할 때도 있는데 명사절 역할을 할 때는 any가 들어가는 말이 들어가고 부사절 역할을 할 때는 nomatter가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쪼개진다. 그걸 기억하면 돼요. 끝. 그리고 복합관계 부사는 짧게 설명하면은 자 거기 책을 잠깐 볼게요. 책으로 볼게요. 자 147페이지에 복합관계 대명사 3번 첫 번째 보면 whoever는 anyone who가 있죠. 거기에 밑줄. 그리고 뒤에 보면 no matter who가 있죠. 자 그 앞에 명사절 부사절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명사절 동그라미 부사절 동그라미. 그리고 whatever 역시 anything that no matter what 이렇게 쪼개지죠.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집니다. whichever는 역시 anything that 그리고 no matter which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자 그런데 복합관계 부사에 보면 참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 얘는 시간 부사절, 양보 부사절. 자 밑줄 쳐봐. 시간 부사절, 양보 부사절이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 거기 보면 at any time when 있죠. at any time when. 그지? any 있지. any 동그라미. 저 뒤에 no matter 보이지. no matter 동그라미. 장소도 any place 그리고 no matter 들어가죠. 즉 any 파하고 no matter 파가 갈리는 건 위에 거랑 똑같아요. 문제는 이 any파가 앞에 복합관계 대명사에서는 이게 명사절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부사절 역할을 또 합니다. 근데 이거 있잖아. 이거 두 개를 의미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애매해요. 선생님도 해봤거든요. 이걸 어떤 경우는 이거를 노메로로 할 거냐 아니면 any로 할 거냐 이 구분이 가는데 그거에 관해서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기억할 것은 쉼표 따고 나오잖아. 쉼표 따고 나오면 그거는 양보 노메러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however 있거든요. however는 however만의 however 형용사 부사 주어 동사 이런 패턴으로 나오는데 however는 오로지 양보만 있다는 거.
오로지 양보 부사들만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고 복합관계 형용사는 사실 몰라도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속죄는요. 150 속죄가 금요일까지인가? 금요일 날 우리 수업 있지 않니? 있어. 있어. 있지.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니까 많이 내줘야 되겠네. 자, 거기에 152쪽까지만 할게요. 152쪽. 표정들이 구독.